안녕하세요. 양원의 소송 이야기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제 옆에는 부동산계 최강,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양원의 소송 이야기를 찍습니다. 네.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잘 아시면서. 예. 뭐, 그동안에 우리가, 점유정군이 가처분 집행도 조금 했었고, 네. 또 관련된 사회행위,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좀 했었고 하는데, 네. 우리가 막상 본 사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사연을 오늘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 또 혹시나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예, 뭐 예. 소송 끝났냐고 많이 물어봐요, 주위에서. 그렇습니까? 끝난 줄 알아야 다. 예, 예. 재판은 좀 이렇게 한참 마음을 비워야, 그때 이제 뭐 결말이 나고, 너무 늦습니다, 재판이.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저도 이렇게 잊고 있다가, 예. 월 말에 되면 그 대출 이자가 쪽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때, 아, 맞다. 소송하고 있지. 예, 예. 느끼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그동안 본재판 진행됐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 네, 네. 우리가, 9월달에 재판을 이제 종결을 했습니다. 네. 판사님이 이제 하겠다고. 음. 그래서, 종결해가지고, 선고가 날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좋아했죠. 근데 갑자기 또, 상대방이 뭐 재개 신청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하고 해서, 11월에 날짜가 또 잡혔어요. 네. 그래서 11월에 잡힌 길 통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네. 9월에 변론한, 종결한 부분을 10월 달에 아마 선고 날짜였을 텐데, 네. 10월 달 선고를 안 하고, 그러죠. 여기 있죠. 지기. 선고 직전에, 네. 10월 18일자로 해가지고, 11월 17일에 다시 나와라. 재판 다시 할 테니까. 네. 이런 통지서를 이제 받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법원이, 왜 그러면 변론을 재개하느냐에 관련해서 이게 좀 뭐, 우리 쪽에 또 피고 쪽에 이렇게 뭐, 궁금한 부분들, 좀 미진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재판부가 여태까지는 이제, 기록 검토도 열심히 하고, 성명 요구 사항도 충분히 이제 수긍이 되는,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11월에 이제 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11월에 갔더니, 판사님이 준비가 뭐 잘 됐다. 판사가 요구한 부분이 준비가 잘 됐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네. 날짜를 한 기일 정도 속행하면서, 네. 12월 달로, 네. 12월 달로 한번 날짜를 더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네. 잡았죠.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마치려고, 네. 더 이상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네. 마치려고, 마음에 준비를 기다리고 하고 있었는데. 있던 차에, 이런 또 통보서가 날라온 거죠. 네, 변경 기일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예, 이게 참 황당한 일인데요. 야, 이게 12월 22일에 하는 거를 3월 16일로 3달을 미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2월 6일자로 이제 법원이 통보서를 보냈는데, 12월 22일 날 원래 변론기일인데, 네. 무려 3개월 뒤인 3월 16일로 날짜를 바꾸겠다 일방적으로 이게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황당하셨죠, 많이.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네. 자주 일어나? 이래서 오래 걸리다 했더니 네. 자주는 아니지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변호사님께서. 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너무 이제 사실 황당하죠. 이게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옛날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4주 후에 봅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4주가 아니라 이거 뭐 3개월 뒤에 날짜를 잡아버렸으니까 12주, 13주 후에 보시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되게 황당하셨을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뭐 직업인으로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자주 겪기 때문에 설명은 드립니다만 참 너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럼 왜 그럼 3개월 뒤로 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법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재판부 변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전 들었죠. 재판부 변경이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판사가 어떤 법원에 부임을 해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다른 법원으로 옮겨가는. 아예 법원을 옮기는 거예요? 예. 보통 2년마다? 2년마다가 정기 인사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임 이제 이동하는 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 자기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데 2월 말에 이제 옮기는데 그 판사 입장에서는 선고해야 될 사건들은 쫙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빨리 하고 나가고 빨리 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선고를 좀 못한 사건들은 못할 것 훌쩍 밀어넣어 버리거든요. 뒤로 완전히 밀어버려요. 완전히 밀어버려요. 왜요? 그냥 좀 빡 잡으면 밀린 사건들이 많으니까. 기존에 이제 밀린 사건, 판결 써야 될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 사건들은 2월 말 떠나기 전까지 쫙 판결을 써야 되니까 급하지 않은 사건들은 뒤로 훌쩍 미루는데 우리 양원 씨 사건은 제가 뭐가 섭섭하냐면 이 사건은 선고를 해도 될 사건이거든요. 네, 별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별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떠나기 전에 선고를 하는 사건으로 포함시켜서 결론을 맺고 갔어야 되는데 이 사건을 그냥 결론을 못 맺는 사건으로 해서 3개월 뒤로 밀어버리고 이렇게 떠나버렸으니까 그게 지금 너무 아쉬운 거죠. 그렇죠. 네. 시간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그 법원의 어떤 나름대로의 뭐 인사 패턴 이런 부분 하에서는 항상 왜냐면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그렇게 2년마다 옮기는 것이 그 사법 서비스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 과연 꼭 필요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짚어봐야 됩니다. 아니 판사가 좀 더 있겠다 하면 못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요. 안 돼요. 예, 법원에 이제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도 너무 판결을 선고하고 가야 이제 변호사도 매듭도 짓고 당사자도 결론이 나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했던 사람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또 이해가 되는데 딴 사람이 와버리면 또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해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우리가 재판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기록을 열심히 보고 또 판결을 쓰고 그러니까요. 고민해서 판단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후임자 뒤에 온 사람들이 기록 그 부담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한 3년이나 4년 정도로 패턴을 판사가 한번 부임하면은 3년이나 4년 정도 있다가 다시 떠나는 그런 패턴을 하면은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인데 지금은 어쨌든 2년 패턴이에요. 2년. 옛날부터 그랬습니까?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못 바꾸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도 이 판사도 지금 2년 만에, 온 지 2년 만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좋았는데 판사님. 그랬습니다. 우리 재판도 참 잘하시고 네. 좋았는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판결을 못 쓰고 떠나는 사건으로 밀어버린 거죠.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까 3개월이 훌쩍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변호사가 코로나 걸렸다 그래가지고 예. 또 한 달. 그 이야기도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참 정말 답답하네요. 그래서 지금 원래 3월 16일로 판사 이동 때문에 3월 16일로 이제 날짜가 잡혀서 저희들은 이제 부글부글 하면서 참 이 날짜를 기다렸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날짜가 또 바뀐 거예요. 네. 3월 16일 기다리던 날짜가 또 한 달 뒤로 미뤄져가지고 4월 20일 네. 이제 우리가 며칠 있으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4월 20일로 날짜가 바뀌었는데 그 이유 그 이유도 또 참 답답한데 상대방이 이제 변호사가 변론기일 연기 신청 이런 걸 또 했죠. 재판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이오나 피고들 소송 대리는 오늘 그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검사 결과 양성 증상이 나타나서 현재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중이며 내일 오전 중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3월 16일 날짜에 출석이 어려워서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 그래 놓고 다음 희망기일을 5월 11일로 그러니까 예. 되게 2달도 뒤로 예. 해달라고. 그래 놓고 또 이렇게 자가진단 두 줄 이걸 어디서 참 답답합니다. 너무 황당했는데 법원이 그걸 이렇게 받아준 거예요 또. 그러니까요. 받아줘가지고 4월 20일로 또 한 달을 또 미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너무 답답한데 물론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다 그렇죠. 일이 다 미뤄지고, 미뤄지고 뭐 혼란스럽고 꼬이고, 뭐 그런 그렇죠. 거는 이해하고 또 뭐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재판 못 나온다는 것도 뭐 수긍이 되고 한데 진짜라면 수긍되죠. 예, 예, 그렇죠. 뭐, 그리고 믿어야죠, 또. 네, 믿어야 되는데, 날짜를 이렇게 2달 이상 미뤄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거는 조금 뭔가, 예의도 아니고요. 네. 그게, 본인이 어떤 사정 때문에, 어쨌든 불가피한 사정이긴 합니다만, 본인 사정 때문에 공식적인 날짜가 미뤄지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도, 또 2달 이상 미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네. 조금 그거는, 신뢰인 것 같아요. 저희들에 대한 신뢰고, 그리고 또 법원도, 그 어쩔 수 없이 또 1달 정도를 또 미뤄서,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재판을 하게 되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재판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마쳐야 되는,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준비서면 하나 간단하게 네, 냈는데, 이런 상황들을 다 이제 하소연을 했죠. 네. 우리가 재판부에 날짜가 지금 이게 뭐 판사 이동을 이후로 3개월이나 연기되고 또 겨우 3월 말에 잡은 날짜가 또 상대방 변호사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또 한 달이 연기된 상황이다. 우리 지금 양은 씨가 금전적인 어떤 부담, 이게 지금 재판이 1년 이상 이렇게 하는 동안에 계속 대출이자 부담도 있고, 그런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꼭 재판을 마쳐달라고 준비서면까지 하나 넣었잖아요. 그래, 그런,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그 상황인데, 이번에는 하여튼 재판을 꼭 마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렇습니까? 그거 할 건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준비서면까지 넣었고, 또 상대방도 조금 미안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겠죠. 예, 본인 사정 그래야죠. 때문에. 예, 그래야죠, 그죠. 네. 예,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의심이긴 합니다만 상대방이 계속 이렇게 조금 자꾸 미루는 재판을 연기하고 미루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여튼 이번에는 마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현장에 같이 나갈 거니까요. 예, 예, 예. 네. 또 영상으로 또 남겨야죠. 네, 그럼요. 그리고 좀 아울러서 네. 또 이렇게 저희들뿐 아니라 사실은 이게 재판 기일 관련해서 너무 답답해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더 그런 것 같아,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코로나로 더 지금 그런 답답한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좀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 그러면 변호사로서 팁을 드리자 그러면 이제 판사가 특히 사법부가 되게 좀 소극적이에요. 그런 일 처리에 이거는 빨리 해야 될 사건이니까 날짜를 2주 뒤에 잡아가지고 재판 마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판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겠죠. 별로 없고. 공무원 약간. 예, 맞습니다. 공무원 어떤 특성상 또 사법부의 어떤 약간 적극 행정보다는 약간 소극적인 들어서 판단하는 내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런 약간 분위기가 있어서 그냥 끌려가면 안 돼요, 당사자가. 예, 끌려갈 계속 서면을 내든 서면 내고 고쳐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법원에 보채고 요청하고 당당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스탠스를 좀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 입장이라 그런 사람한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정말 이게 재판이 언제 하세요라고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합니다, 그냥. 늘 하던 패턴대로 그냥. 근데 이렇게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네. 괜히 그렇게 재촉하면 그렇죠. 재촉하고 있어. 어른이 알아서 해줄 텐데. 왜 이렇게 그래? 고체 이러면서. 그렇죠. 또 이럴 불이익을 것 주는 게 같고. 아닌가. 그래 생각해서 이제 사실은 눈치도 보게 되고 부담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그런 요청들은 좀 정중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격하게 하지 말고. 격하게 하지 말고. 근데 자기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근데 예의 할 말은 있게.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 있게 당당하게. 당당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법원이 존중을 해주거든요. 그 자기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분은 좀 급한 분인가 보다라는 부분을 법원도 이제 판사도 인격자니까
그걸 알아요. 법원 재판이 늦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건 아는데. 알아요? 아는데. 그런 요청들이 좀 있는 사건들은 좀 신경을 아무래도 써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또, 변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한 씨야 뭐 저하고 뭐 다른 또 각별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네. 우리 본인 사건들을 의뢰인들한테 변호사한테 맡기고 하는데 네. 또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실 맞아. 것도 안 돼요. 맞아. 그것도 안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당사자 본인하고는 입장이 틀리잖아요. 저희들도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대행해 드리는 입장인데 당사자만큼 답답하진 않아요. 진짜 변호사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법알못들은 네.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네, 뭘 의견이. 고치냐. 알아서 싹싹 다 해주고 코치 딱 해주겠지라고 그렇죠.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당사자의 그 마음들을 이렇게 간곡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변호사도 직업인이기 때문에 여러 사건들 처리하는 그런 와중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좀 보채야지 또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렇죠. 저희들도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피력해서 서면 한 장이라도 더 내줘야 판사도 그거 보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구조가. 의뢰인이 하기 나름이네요. 나름입니다. 진짜 예의 있고 당당하게 보채고 네. 또 변호사님은 판사한테 예의 있게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보채고. 저는 이제 우리 양원 씨가 이번 4월 20일 그 기일에 이런 사정 때문에 꼭 재판을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먼저 이렇게 서면 작성해서 이렇게 내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변호사들이 그렇게 먼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변호사들도 판사한테 뭔가 이렇게 부탁하는 게 싫고 또 그냥 법원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 나가고 하는 그런 게 편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또 다른 사건도 있고 또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 사건이 묻혀버리게 되고. 그러네. 꿀팁이네. 예. 보채라. 예. 우는 아이 젖준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도적으로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변호사 경력 25년 차인데 너무 이렇게 길이 좀 불필요하게 늘어지는 이게 뭐 전문가로서 판사가 이제 경륜이 있고 하게 되면 전문가로서 이런 판단하는데 한 2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4주씩 5주씩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뭐 그런 거 합쳐보면은 기간이 1년 반 이런 부분이 훌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자꾸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뭐 사건이 밀리고 법정도 없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나름 법원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리 화상재판 있잖아요. 화상재판. 그 화상재판을 좀 활성화하면은 법정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제도는 판사가 그 법정을 쓰려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쓰거든요. 배당이요? 법정 배당이. 배당이. 네, 배정이. 배당.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재판을 좀 촘촘히 하고 싶어도 그거를 법정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재판을 자주 못 하는 겁니다. 호실이 딱 정해져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쓰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요. 그것도 있구나.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한계를 돌파해 나가려면 화상재판 같은 걸 하면은 판사실에서도 그냥 언제든지. 그러니까요. 법정에 구애 안 받고. 변호사끼리 하는 거면 화상으로 해도 될 것 화상으로 같아요. 해도 되죠. 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화상재판을 지금 제 사무실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만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법정을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몇 프로 정도입니까? 사건에? 제가 하고 있는 사건에.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화상재판을 신청하는 편인데 제가 한 10% 정도 받아주더라고요, 법원이. 10% 아직은 그렇죠. 판사들도 아직은 좀 이렇게 그게 불편하고 아직은 그 제도가 조금 뭔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그냥 법정에 불러가지고 우르르 불러서 재판하고 하는 게 본인은 익숙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활성화돼야 되고 그게 또 재판의 어떤 편의성
법정을 안 나와야 되는 편의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뿐 아니라 신속성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자원을 아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름 태우고 오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재판을 훨씬 더 지금 한 달, 5주 이렇게 갈 게 아니라 2주 뒤에도 요것만 정리해서 그냥 2주 뒤에 화상재판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훨씬 스피디하게 되거든요. 법원 주차가 얼마나 막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자원들이 법정에서 불러서 하게 되면 법정도 미어 터지고. 보통은 이제 판사가 만약에 한 기일에 뭐 적정 처리 사건을 한 50건 정도라 본다면 그 재판을 자주 하게 되면은 70건씩 이렇게 미어를 넣게 되잖아요. 그날 법정에. 그러면 법정이 벌써 후끈후끈합니다. 당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법정에서 하는 재판에 어떻게 보면 좀 한계인 거죠. 몰아넣고 하는 재판에. 그러니까 10분마다 끊어서 막 그렇죠. 계속 들어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화상 재판이 좀 훨씬 더 활성화되면은 그런 신속한 재판에서도 차원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고 그런 것도 당사자가 또 변호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판사님 화상 재판 좀 해주세요. 요구하고. 그런데 그게 또 혹시 판사한테 밉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나 뭐 판사들 만나봐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화상재판 신청하는 사람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좋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는 참 스마트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판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지레 걱정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당당하게 판사나 또는 변호사나 당당하게 예의 있게 내 권리를 찾는다라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입니다. 네. 하도 뭐 우리 양은 씨 기일이 좀 늘어나고 이번 계기로 해서 또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정사를 저같이 오래 해온 사람 입장 아니면 이게 소송 한번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렇죠. 시스템이잖아요. 예, 한 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좀 왜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나라는 부분은 오랫동안 종사를 해야 알거든요. 그래서 뭘 지적해야 되고 뭘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같이 이제 좀 직업인 많이 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따라가는 게 편하고 또 왠지 나서면 뭔가 좀 이렇게 찍힐 것 같은 부담감? 괜히 약간 페널티를 받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야기해도 잘 안 고쳐지고 법원이라는 데가 너무 이렇게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법률신문 같은데 이런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그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바뀌시겠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